안녕하십니까, 스누기입니다. 오늘 스리슬쩍 해볼 영화는 서브스턴스입니다. 짱짱 잘 나가던 슈퍼스타, 모두의 이상형인 엘리자베스 스파클이라는 누님이 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과거의 영광은 다 끝나버렸고 현재는 에어로빅 쇼의 진행자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여자 화장실이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자베스 누님이 아씨 막 어떻게 하지 막 눈치를 보다가 남자 화장실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남자 화장실로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지 이러고 긴장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방송사 프로듀서인 합이라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뭐 볼일을 보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 전화 내용이 이제 엘리자베스는 너무 늙고 퇴물이야. 그러니까 제발 젊고 아주 활기찬 그런 아름다운 여성을 데려오도록 해 라면서 이야기를 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비 아저씨는 통화랑 볼일 끝나고 나가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엘리자베스 누님이 나와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이렇게 좀 주워 담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는데 광고판에 자신이 광고를 하고 있던 그 광고지를 떼는 것까지 목격을 하게 돼요. 나는 정말 다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현타가 와버리는데 이때 이제 운전 중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차가 와가지고 이 엘리자베스 누님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님이 병원에 실려가게 돼요.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다행히 뭐 크게 다치신 데는 없네요. 이러면서 이제 의사가 이제 검사는 다 끝났으니까 옷 입고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누님이 옷을 이렇게 입으려고 하는데 그때 그 뒤에 있던 남자 간호사가 잠깐만요 하더니 척추를 이렇게 만져요. 막 상태가 좋다? 뭐 이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시라고 옷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이렇게 입고 밖으로 나왔는데 주머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머니 이렇게 뒤적뒤적 해서 딱 꺼내봤더니 뭐 내 인생을 완전 바꿔놨어요 라고 쓰여있는 종이와 서브스턴스라고 적혀있는 USB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집에 가져가서 이제 이 USB를 꽂아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내용의 영상이 나오냐면은 뭔 게토레이 같은 주사가 있는데 이걸 내가 한 대 맞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거의 뭐 제일 좋은 것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훨씬 더 젊고 탱탱하고 아름다운 나를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만들어낸 나와 현재의 나를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당연히 엘리자베스 누님은 개솔 노노 이러면서 쓰레기통에 USB를 버려요. 그렇게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자신이 진행하던 쇼에 훨씬 더 젊고 아름다운 새로운 얼굴을 찾는다는 구인글을 보게 돼요. 현타가 좀 와가지고 화려했던 과거를 막 생각하는데 이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집에서 막 뭐 이거 막 던지고 막 혼자 막 이렇게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USB에 있던 연락처로 연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주소를 하나 불러주고 누님은 주소를 적은 뒤 거기로 찾아가게 됩니다. 갔더니 이제 뭐 서브스턴스라는 어떤 아이템을 이렇게 한 꾸러미 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펴봤더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게토레이 같다는 활성제를 맞으면 내 몸에서 짱짱한 유전자만 쏙쏙 뽑아서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내 분신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 분신인 상태에서 내 원래 몸에 일주일치의 척수를 뽑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하루에 하나씩 안정제 느낌으로 맞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다 맞으면 다시 원래의 몸과 새로운 분신에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몸을 다시 바꾼다. 이런 설명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그곳으로 가가지고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의뢰를 확인을 해봤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옷을 싹 벗은 다음에 활성제를 몸에다가 놔요. 그랬더니 변화가 없어. 그래가지고 실망을 하는 찰나에 갑자기 두통이 빡 옵니다. 막 이러면서 쓰러져요. 발작을 일으키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 에일리언이 나오는 것 마냥 척추 쪽이 이렇게 싹 갈라져요. 그러더니 뭐가 꾸액 하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내 몸에서 짱짱 유전자만 뽑아가지고 짱짱 아름답게 나오는 그 분신이었어요. 내 원래 몸은 땅바닥에 등이 갈라져 있는 상태로 누워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면서 막 정신을 차리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거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졸라 이쁜겨. 너무 탱탱하고 그냥 졸라 이뻐요. 어쨌든 간에 그 상태에서 막 이러다가 원래의 몸에서 척수를 일주일치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허벅지에 확 놔요. 그랬더니 정신이 핑 하고 이제 돌아온겨. 그래서 맑은 정신의 이제 새로운 몸으로
이제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일단은 원래 몸으로 내가 또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척수도 뽑아야 되니까 그 갈라진 등을 열심히 꼬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모셔두고 이제 나와서 뭘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적응해 나아가요. 그때 바로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은 원래 이제 엘리자베스가 활동하고 있던 그 방송에서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글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새로운 이 짱짱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 몸은 엘리자베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새로운 몸은 수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당연히 쌉쌉쌉 합격. 그래서 바로 그냥 엘리자베스가 있던 자리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시작해버려요. 근데 역시나 너무나 아름다워서인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고 이 수는 옛날에 그 영광을 찾은 것처럼 굉장히 높은 자존감, 자신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서브스탄스는 변신하는 거는 수로 일주일 살고 엘리자베스로 일주일 살고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수는 적당히 이제 스케줄들을 마무리하고 잠깐 이제 내가 휴식이 필요하다면서 엘리자베스의 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원래의 몸으로 돌아온 엘리자베스 누님은 굉장한 현타를 맛보게 돼요. 내가 수의 몸으로는 밖에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 막 쳐다보는 관심도 막 받으면서 다니고 방송하러 가서도 막 사람들이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주 칭송을 해버리니까 자존감이 완전 빵빵했는데 엘리자베스의 몸으로 돌아오니까 아예 그냥 자신감이 떨어져서 밖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은 달력에다가 엘리자베스로 살아가는 기간에는 X 표시를 하고 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날에는 수 이러면서 되게 막 기쁜 어떤 이벤트가 있는 것처럼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자베스의 몸으로 집에서 처먹고 TV만 보고 하면서 일주일을 그냥 다 보내고 기다리던 수의 시간으로 쇽 가버립니다. 수는 이제 뭐 화보 촬영, 유명 방송의 섭외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 연말에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하는 방송의 진행까지 약속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보그 촬영인가? 뭐가 잡혀가지고 촬영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이게 딱 8일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주일 다 살았고 엘리자베스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뭐 보그 촬영인데 이 기회를 놓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가 엘리자베스의 척수를 1일치만 더 뽑아야지 하고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척수를 다시 한 대 맞고 하루를 더 수로 산 다음에 엘리자베스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페널티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엘리자베스는 이제 한 50대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손가락이 거의 뭐 한 120살 정도 된 그런 손가락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자베스가 손가락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서브스탄스에다가 전화를 해요. 나 지금 막 변신을 하는 과정에서 뭔 이상이 생긴 것 같다. 어떡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다 너가 선택한 거다. 그리고 너의 선택에 대한 대가다. 그러니까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막 이제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걸 물어요. 너 이거 그만두려면 그만둘 수도 있어. 근데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못해. 어떻게 할래? 뭐 그만둘래? 말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수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해놓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앞날이 너무 창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고 이러면서 여기서 스톱을 안 하고 그냥 고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자베스는 수의 삶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현타가 너무 시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TV만 틀면은 막 수가 계속 나오고 내가 붙어있던 광고지 같은데도 수로 다 도배가 돼 있는 겨. 내가 잘 된 거니까 좋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엘리자베스가 점점 고장이 나가지고 수가 막 인터뷰에서 저는 뭐 어디 시골에서 살다가 올라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이제 거짓말로 자신에 대한 과거를 막 이야기하는데 이걸 보면서도 막 엘리자베스가 거짓말하지 마시장님 이러면서 막 아주 막 대노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가 수를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맨날 분노와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먹고 막 취하고 뒤집어지는 걸로 그냥 일주일을 다 보내는 겨.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수의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로 깨어나 보니까 아주 그냥 집안이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은 거 치워놓지도 않고 막 이것저것 다 어지럽혀져 있고 밖에 있는 그 수의 광고판 같은 거를 보기 싫으니까 신문으로 막 통유리를 다 막아놓고 아주 그냥 집이 그냥 개판인겨. 그래가지고 수가 이걸 보면서 엘리자베스 이 미친년 막 이러면서 갑자기 얘도 이제 엘리자베스에 대한 혐오감이 엄청나게 들게 됩니다. 수가 서브스턴스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 미친년은 아주 막 일도 안 하고 맨날 집에 처박혀가지고 밥만 먹고 TV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얘 좀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전화를 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님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엘리자베스와 수의 자아가 마치 분리가 된 것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가 엘리자베스로만 갔다 오면 그냥 마탱이가 가버리는 걸 알잖아요. 뭐 집이고 엘리자베스의 몸 상태고 그냥 개박살이 나는 거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 엘리자베스로 도저히 못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엘리자베스의 몸에서 척수를 그냥 있는 대로 다 뽑아냅니다. 그냥 끝까지 뽑아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아주 긴 시간을 살아갑니다. 원래 일주일이 되면 바꿔야 되잖아요. 일주일은커녕 뭐 거의 뭐 3주? 한 달? 뭐 거의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 척수를 뽑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연장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척수가 안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척수, 안정제를 맞지 않으면은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엘리자베스의 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엘리자베스의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원래 이제 원고했을 때 손가락 하나만 한 120살 정도의 할머니 손가락으로 변했다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온몸이 싹 다 120살 정도 할머니의 몸으로 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하시든지 그거보다 훨씬 늙고 훨씬 병들고 훨씬 별로입니다. 걷는 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할머니가 돼버려가지고 거울을 보는데 저는 이 영화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림도 없지. 여기서 또 투고를 해버립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리자베스가 완전 빨간불이 들어와서 서브스턴스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변신을 끝낼 수 있는 검은 주사기를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뭐 수의 심장에다가 꽂고 넣으면 이 변신 과정은 이제 모든 게 종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옵니다. 엘리자베스가 그 120살의 몸으로 주사기를 들고 수의 심장에다가 딱 꽂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약물을 이렇게 넣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수의 삶은 진짜 역대급이란 말이에요. 너무 재밌고 멋진 날들이 창창한데 내가 이걸 포기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을 넣다가 빼가지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뒤져가는데 어떻게 살리지 하다가 몸을 바꿀 때 호스를 서로 껴가지고 이렇게 몸을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원래 이제 팔에다 꽂아야 되는데 수의 심장에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변신을 시도합니다. 갑자기 수가 눈을 떠요. 한 명이 살아있으면 한 명은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무슨 오류가 생긴 건지 엘리자베스도 눈을 뜨고 있고 수도 눈을 뜨고 있어.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본 수는 눈깔이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얘네는 지금 거의 자아가 분리됐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얘가 내 삶을 끝내려고 해? 어딜 가면 이러면서 머리채 잡고 던지고 때리고 아주 막 그냥 극악무도하게 죽여요. 근데 마침 이때가 아까 전에 이제 그 약속되어 있었다던 그 연말 방송, 그 시청률이 졸라 많이 나온다는 그 연말 방송 진행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가 막 씻고 뭐 예쁜 드레스를 입고 이제 방송국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뭐 거기 사람들한테 인사하면서 뭐 저 왔어요 하면서 이제 뭐 잘 부탁해 이러면서 막 소개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요. 대기실에서 이제 수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가 이상해. 뭐지? 이러고 했더니 이가 뽑히는 겨.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수가 이를 하나씩 이렇게 빼보는데 이가 다 뽑혀요. 막 손톱도 빠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 그냥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수의 몸으로 온 게 아니라 어떤 오류가 생긴 상태로 온 거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눈치챈 수가 바로 집으로 날아갑니다. 엘리자베스의 척수를 뽑아가지고 안정제로 맞기라도 해보면 모르겠는데 아까 엘리자베스를 죽였는데 어떻게 뭐 척수를 뽑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맨 처음에 썼던 그 게토레이 같다는 그 활성제 있죠. 그게 화장실에 조금 남아있는 걸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이거 맞고 나 다시 태어나야겠다 해가지고 이 수가 막 다 죽어가는 몸을 끌고 가가지고 활성제를 찾아서 자기 몸에다가 탁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을 잃어요. 조금 뒤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최종 진화 단계
몬스트로 엘리자 수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저는 또 여기서 영화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지. 쓰리고 이거는 그냥 뭐 120살의 할머니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어디 붙어 있는지 뭐 손 발은 달려 있는지 그냥 가늠도 안 되게 생긴 초특급 괴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로 뭘 하냐면은 엘리자베스 때 찍었던 사진을 잘라가지고 자기 얼굴에다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방송국으로 다시 가요. 그렇게 이제 그 방송국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그 연말 행사 이 라이브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가 짜잔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연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엘리자베스 가면을 쓰고 나온 것처럼 뭔가 뭐 재밌는 이벤트가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과연 뭐가 나올까? 뭘 할까?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바람에 이게 날아가나 하면서 그 얼굴에 붙여놨던 엘리자베스 사진이 떨어지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쌉 괴물이 있는겨.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다 도망을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괴물이다 막 이러면서 이 괴물을 잡으려고 공격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뭐 빠따 같은 걸 들고 몬스트로 엘리자 수를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때리지 마세요. 저 수예요 수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참았다 보니까 팔이 떨어져 나가나? 크게 다치게 됐는데 여기서 갑자기 분수쇼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는 상식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피의 양이 아무리 이게 덩치 큰 괴물로 나왔다고 해도 말이 안 돼. 거의 뭐 소방차 갖다 놓고 불 끄는 수준으로 피가 그냥 막 엄청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무대와 관객석 방송국 자체를 그냥 다 피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피의 분수쇼를 하면서 몬스트로 엘리자 수가 밖으로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친 몸을 이끌고 걸어가다가 길바닥에서 쓰러지게 되고 옛날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사라지며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일단 보고 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졸라 재밌었습니다. 특히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재밌었는데요. 수 역할을 맡았던 마가렛 컬리라는 배우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근데 연기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처음에 이제 방송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하비 아저씨가 호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수가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에 대해서 혹시나 알고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되게 불안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너 너무 잘하고 있고 인기도 너무 좋으니까 연말에 시청률이 가장 잘 나오는 그 방송의 진행을 너에게 맡길게 라면서 되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불안해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다행이다 하면서 안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눈물이 흐르는데 그래도 안도감에 기뻐서 미소가 나오고 막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저는 우와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오지? 신기할 정도로 너무 흥미로운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빡치고 짜증내는 연기 너무 잘하고 다양하게 다 잘했던 것 같아요. 하비 아저씨 뭐 그렇게 비중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보는 내내 그 불쾌감을 자아내는 그 역할을 너무 잘해가지고 뭐가 막 떨어져 나가고 찢어지고 이런 장면들보다 하비 아저씨가 나올 때 장면들이 조금 더 불쾌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 연기를 잘하셨기 때문이겠죠. 데미 무어 누님은 그냥 미쳤습니다. 이제 실제로도 외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고 하죠. 그런 분이 외모에 집착하는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어 하는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역할을 맡았다는 게 너무 찰떡이라고 생각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나 이 사람을 보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몰입이 잘 되고 영화가 빈틈없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자체에 나오는 어떤 색감 같은 것들 되게 강렬하게 뭐 이런저런 색깔들이 표현이 되거든요. 예쁘다. 영상미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연출도 멋지고 여러모로 보는 맛이 있는 영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가 시작할 때 어떤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냐면은 노른자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노른자에다가 그 게토레이 같은 활성제를 찔러 넣거든요. 근데 이 노른자가 이렇게 있다가 뽀글렁뽀글렁 막 이러더니 갑자기 꾸에 하면서 퐁! 두 개가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제 이게 그 주사 맞고 나서 새로운 분신이 나오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장면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이 엘리자베스 누님이 처음부터
노란색 코트를 계속 입고 나오거든요. 엘리자베스 일 때도, 수일 때도 그 노란 코트를 계속 입고, 심지어 120살 정도의 그 노인의 몸을 한 엘리자베스의 몸으로 수한테 맞아서 죽을 때도 그 노란색 코트를 입고 있어요. 마치 그 코트를 입고 있는 엘리자베스 자체가 노른자를 표현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거는 조금 재밌었습니다. 물론 그냥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서 결말을 사실 좀 예측을 해봤거든요. 어떤 엔딩을 예상했었냐면은 계속 이제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변신을 하다가 식물인간이 돼버리거나 아니면은 아기가 되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더 이상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려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영화가 끝나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는 확실히 벗어나는 영화이긴 했어요. 그렇게 갈 거는 진짜 예측을 못 했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신박한 엔딩으로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뭐 고어물, 좀비물 이런 거를 즐겨보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역하거나 못 보겠다 싶을 정도의 장면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엔딩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라고 추천하기는 조금 어려운 영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재밌게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도 재밌을 거라는 보장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보고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한 2고나 3고 정도일 때, 그때 만약에 영화가 끝났으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재밌는 영화로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 다음 장면을 원했기 때문에, 너무 재밌고 궁금하기 때문에 도파민을 채우려고 계속 버티고 버텼는데, 결말이 몬스트로 엘리자 수의 피해 분수쇼로 아주 확하게 끝났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도파민을 원하던 내 모습, 이 극장에 앉아가지고 서브스턴스를 보고 있는 이 자체가 서브스턴스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누님도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욕심 때문에 다음을 원하면서 앞으로 나아간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결말을 끝까지 본 나도 이 다음을 원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만 더 해줘 하다가 몬스터로 엘리자 수가 나와버리고, 형, 이건 뭐야? 라고 했을 때,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고를 해줬잖아? 그럼 이것도 봐야지.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극장에 앉아서 서브스턴스를 보는 그 자체가 서브스턴스가 아니었을까. 아무튼 이렇게 서브스턴스에 대한 스리슬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래도 영화 자체는 진짜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 진짜 너무 과한 이런 연출들 보고 싶지 않다, 뭐 잔인하거나 막 역한 그런 거 너무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다가 그 120살 정도의 할머니의 몸으로 거울을 보는 그 투고쯤에 극장을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서브스턴스 스리슬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